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그 OT 수업을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필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조경 1반입니다. 조경 1반. 조경 1반. 좀 약간의 이제 그 역사적인 부분의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루하더라도 잘 좀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음 장을 넘기시게 되면은 조경의 개념과 발전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이 그 기원을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원. 아, 조경에도 기원이 있을까? 예, 기원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원시 시대부터 해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정주 생활이죠. 정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경은 발달을 되었습니다. 왜? 내 울타리가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구획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담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다가 수목을 식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구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조경의 기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면서 고대를 지나서 중세까지 가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초기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은, 초기에는 대부분 왕 또는 귀족을 대상으로 해서 조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즉, 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했지만은, 이게 시간이 흘러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처음에 산업혁명이 영국에서부터 조경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가면서 도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은 자연이 있었고 환경이 있어가지고 냇물도 흐르고 여기에 소꿉장난도 하고 여러 가지 놀았지만은, 도시에 오니까는 이러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기냐면 향수병이 생깁니다. 향수병이 생기다 보니까는 옛날을 그리워하다 보니까는 산업혁명 이후에 발전한 게 뭐냐면은 도시공원이 발전됩니다. 즉 뭐냐면은 도시에도 공원을 만들어주자. 그게 즉 뭐였냐면 바로 미국에 있는 맨하탄에 있는 바로 센트럴 파크입니다. 센트럴 파크가 바로 도시공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예전에 많이 났던 게 뭐냐면, 서양 최초의 도시공원은 어디냐? 정답은 센트럴 파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 올스테드라고 있습니다. 올스테드. 자세한 거는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초기에는 왕과 귀족을 대상으로 조경이 이루어지다가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도시로 하다가 향수병이 걸리면서, 그로 인해서 도시에도 조경에 대한 공원을 만들자 해서 최초의 도시공원은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냐? 올스테드입니다. 이게 3, 4년 전까지만 해도 항상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이 자체가 조경에 대한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해서 요 관계는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에 오면서, 현대 오면서 어떻게 발전이 됐냐면은, 책에 있는 것처럼 사적인 조경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공적인 조경으로 탈바꿈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원, 정착 생활부터 해서 현대까지 조경의 발전이 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1번 조경의 기원과 발전을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조경의 개념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여러분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 한 번만 재미있게 읽어주세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남겨야겠다 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즉, 그 문제는 뭐냐면은 시험 문제에
나올 확률이 적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문제를 내용을 풀어주면서 가혹하게 다 암기하라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은 한두 번 꼭 암기하시고 이 부분은 스킵하겠습니다. 스킵 자체가 나왔다는 말은 볼 필요 없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한 번씩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경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개념인데 첫 번째 박스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개념이 있어요. 즉 뭐냐면은 좁은 의미가 있고 넓은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 그리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학습자 여러분들이 이런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좋은 전원주택이 시골 내려가 대부분 또 조경하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OT 할 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데 오프라인 수업 할 때요. 그러면은 대부분이 이제 이거를 따가지고 취업을 목적이 아닌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신 분들이 반은 돼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이제 그 공기업 쪽으로 가기 위해서 공무원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경을 따가지고 요 조경업을 하고 싶은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집이에요. 집인데 너무너무나 좋은 큰 대지에 저희 집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요. 나무를 식재를 옆에다 쫙 하고 앞에 연못을 짓고 연못 밑에 또 이만한 예쁜 돌을 만들어 놨어요. 즉 이게 뭐냐면은 내 집, 내 울타리 안에서 조경은 뭐냐면은 좁은 의미예요. 즉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정원사라고 합니다. 랜드스케이프 가드너. 랜드스케이프 가드너. 조경이 어떤 용어냐면 이겁니다. 조경이라는 영어는 뭐냐면은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터가 바로 우리가 조경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정원사는 랜드스케이프 가드너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집 밖에 딱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도로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산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차도가 있으면은 옆에는 인도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공원이 있습니다. 자, 내가 집 밖에 나와서 조경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걸 보는 게 바로 정원사의 개념인 즉 넓은 의미입니다. 광의의 의미가 되겠죠. 집 앞에서 집 안에서 보는 거는 정원사가 되는 거고 그 밖을 나와서 5개 활동 5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뭐냐? 넓은 의미 또는 광의의 의미로 우린 여기서 조경가라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책 내용 보시게 되면은 좁은 의미가 있고요. 넓은 의미가 있어요. 즉 좁은 의미, 협의의 의미는 뭐냐면은 집 주변에 5개 공간이 주 대상, 5개의 공간이 주 대상인 정원사가 되는 거고요. 넓은 의미는 뭐냐면 정원을 포함한 옥외 공간은 바로 조경가가 됩니다. 해서 이 부분은 그냥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의미 정도만 아시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가끔씩 나오는데 그것도 다른 문제하고 엮여 나오는 거기 때문에